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허진선입니다. 더불어서 도서출판 사람과 경영에서도 이 문제를 풀고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 다른 강사님들이 31회, 32회 문제풀이를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저는 좀 더 다양하게 문제풀이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27회를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셔서 국가자격증을 꼭 손에 쥐고 방글방글 웃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27회 실기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고고! 1번 치매 대상자가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 2번 목욕을 한다면 강제로 갈아입힌다. 3번 갈아입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4번 속옷을 사다 주고 혼자 갈아입으라고 한다. 5번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말한다. 정답은 1번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보고 또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색깔이나 모양 등을 파악하고 난 후에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갈아입힐 것인지를 결정해서 적당한 시기를 봐서 여러분들이 시도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정답은 1번이고요.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욕을 한다면 강제로 갈아입힌다. 강제로 하면 안 돼요. 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혼자 갈아입으라고 한다. 혼자 갈아입으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옷 갈아입는 것을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은 요양보호사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하면은 그래서 정답은 1번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가 정답입니다. 2번 치매 대상자가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혈압약을 복용한 후 목욕을 시킨다. 2번 샤워보다는 통목욕으로 한다.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락받고 목욕을 한다. 4번 목욕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5번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정답은 5번.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가 정답이고요. 혈압이 높은데도 가족이 아니면 또는 대상자가 목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대상자 가족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피로감 등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와 상의해서 이 문제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혈압약을 복용한 후 틀렸죠. 통목욕 일단은 혈압이 높으면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락받고 이것도 가족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목욕하면 안 좋다고. 그 다음에 목욕 시간은 20에서 30분 사이에 끝내야 돼요. 1시간 이내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매번 목욕을 시켜달라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2번 이웃에게 알려 도움을 청한다. 3번 TV를 같이 보자고 한다. 4번 임의로 목욕 서비스를 실시한다. 5번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5번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또 하나는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업무 시간 외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2번 대상자를 이해하며 전화를 받아 끝까지 들어준다. 3번 상황을 파악한 후 개인적으로 해결해 준다. 4번 이야기를 들어주고 추가 서비스료를 받는다. 5번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킨다.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전화하면은 다른 업무를 방해할 경우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가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전문가다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이런저런 푸념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할 때는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킨다는 것이 맞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가 옴에 감염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행한 후 겨드랑이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을 때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24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다. 2번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옴 치료 연고를 바른다. 3번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4번 자연 치유됨으로 그냥 놔둔다. 5번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 5번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증상이 있든 없든 동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24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다.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항바이러스, 항염증제, 진통제, 냉찜질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2번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옴치료 연고를 바른다. 얼굴을 포함한 게 아니라 목부터 발끝까지 연고를 바릅니다. 3번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네, 틀렸습니다. 4번 자연 치유됨으로 그냥 놔둔다.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을 하고 세탁 후에는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동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6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을 줄인다.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3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4번 비타민C를 섭취한다. 5번 카페인을 섭취한다. 정답은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제가 체중 부하 운동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의 무게와 함께 뼈의 무게가 감소하므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골 소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골 소실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체중을 줄인다가 아니고 체중을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2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차단제를 바르는 게 아니라 차단제, 비타민 D를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는 강렬한 자외선 차단을 피하고
주 2 내지 3회 정도 팔다리 등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자외선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비타민 C를 섭취한다가 아니라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카페인을 섭취한다. 틀렸죠? 정답은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하면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7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에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인슐린 주사약은 경구로 투약한다. 3번.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제공한다. 4번. 발의 상처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5번. 소변량을 점차 늘려 반찬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발의 상처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들은 발끝까지 가는 피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발끝에 상처가 나서 발끝까지 피가 안 가기 때문에 발이 썩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공복에 운동을 하게 한다. 가능하면 공복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으나 만약에 공복에 운동을 하게 하면은 주스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혈당에 대비해야 됩니다. 2번. 인슐린 주사약은 경구로 투여한다. 인슐린 주사는 입으로 복용하면은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투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약은 경구가 아니고 주사로 투약한다. 왜냐하면은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3번.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제공한다. 고콜레스테롤 식이가 아니고 저콜레스테롤 식이입니다.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소금량을 점차 늘려 반찬을 제공한다. 소금량을 늘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발의 상처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가 정답입니다. 8번. 선망 대상자가 초조해할 때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과 지인들이 자주 방문하게 한다. 2번.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3번. 대상자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운다. 4번. 낮에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준다. 5번.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한다. 정답은 2번.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족과 지인들이 자주 방문하게 한다. 이 환자들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가족은 방문하게 해도 돼요. 근데 그 대상자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은 맞습니다. 3번. 대상자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운다. 그러면 환자가 잘 못 찾고 혼돈이 오니까 대상자의 물건은 가까이에 둔다가 맞습니다. 4번. 낮에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준다.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두어서 시간을 알게 해줘야 돼요. 5번.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한다.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예요. 그래서 어둡게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선망 대상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9번.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식사할 때 돕기 방법은 1번.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여 안정감을 준다. 4번 식사 도중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정답은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이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른쪽이 편마비예요. 그러면 오른쪽이 편마비면은 건강한 쪽을 약간 밑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불편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환자를 식사할 때 똑바로 눕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해야 돼요.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였어요. 그러면 이 환자가 오른쪽이 편마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아니죠? 4번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오른쪽이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불편한 쪽에다가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5번 식사 도중 사례가 걸리면 물을 마시도록 한다. 식사 도중에 사례가 걸리면 식사를 중단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빨리 알려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를 도와주는 식사 방법입니다. 10번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삼키기 쉽도록 턱을 위로 들게 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2번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천천히 식사하도록 자주 질문을 한다. 5번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켜준다. 정답은 3번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삼키기 쉽도록 턱을 위로 들게 하여 위로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맞습니다. 2번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의 약을 입에 넣어준다.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가 맞습니다. 4번 천천히 식사하도록 자주 질문을 한다.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켜준다.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사례가 들리는지 이런 것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가 정답입니다. 11번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경관영양을 한다. 2번 고농도의 진한 영양액을 준비한다. 3번 비위관이 빠지면 즉시 밀어 넣는다. 4번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되면 간호사에게 알린다. 5번 비위관이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 세척을 위해 빼낸다. 정답은 4번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되면 간호사에게 알린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경관영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관영양은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고 영양 공급이 불충분한 대상자에게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서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이 경관 영양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경관 영양을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했을 때, 혼수에 빠졌을 때, 마비가 있을 때, 삼키기 힘들 때, 얼굴, 목, 머리 부분에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부상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경관 영양을 합니다. 2번, 고농도의 진한 영양액을 준비한다. 고농도의 진한 영양액을 환자에게 주면은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은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농도의 진한 영양액은 준비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3번, 비위관이 빠지면 즉시 밀어넣는다. 이것은 요양보호사가 밀어넣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고 의료진이 하고, 피부 바깥으로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즉시 밀어넣는 거니까 피부 안으로 들어가니까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비위관이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 세척을 위해 빼낸다. 빼내는 것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우리는 연락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되면 간호사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12번, 대상자에게 물약을 투여할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뚜껑의 위가 위로 가도록 놓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든다. 2번, 라벨이 붙은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3번, 약을 따른 후에 약물을 흔들어 섞어 보관한다. 4번, 병 뚜껑을 닫은 후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 5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한다. 정답은 5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한다가 맞습니다. 또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뚜껑의 위가 위로 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이 맞습니다. 2번, 라벨이 붙은 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르는 게 아니라 라벨이 붙은 쪽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용액을 따릅니다. 3번, 약을 따른 후에 약물을 흔들어 섞은 후 보관한다. 따른 후가 아니고 따르기 전에 약을 흔들어서 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4번, 병뚜껑을 닫은 후가 아니라 병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여한다가 정답입니다. 13번, 왼쪽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왼쪽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2번, 귓바퀴를 후 방향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다. 3번,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귀 입구를 문질러 준다. 4번,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2도 중앙에 점적한다. 5번, 약물을 점적 후 솜을 귀에 끼워 놓는다. 정답은 1번, 왼쪽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가 정답입니다. 왼쪽 귀가 아프기 때문에 왼쪽 귀를 위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귓바퀴를 후 방향이 아니라 후 상방입니다. 후 상방.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다. 3번,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귀 입구를 문질러 준다. 귀 입구를
눌러준다입니다. 눌러준다. 4번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2도 중앙에 점적한다. 2도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서 점적을 해야 됩니다. 측면. 5번 약물을 점적 후 솜을 귀에 끼워 놓는다가 아니고 15분 내지 20분 동안 작은 솜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끼워 놓는다가 아니라 제거한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1번 왼쪽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왼쪽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의 손목이 부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즉시 조절기를 잠근다. 2번 손목 부위를 문질러 준다. 3번 주사 바늘을 즉시 뺀다. 4번 수액 주입 속도를 줄인다. 5번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은 1번 즉시 조절기를 잠근 후에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손목 부위를 문질러 주면 안 되고요. 비비면은 피멍이 들기 때문에 문질러 주지 않습니다. 3번 주사 바늘을 즉시 뺀다. 빼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의료인이 하는 일입니다. 4번 수액 주입 속도를 줄인다. 지금 수액을 맞고 있다가 손목이 부었잖아요. 그런데 수액 주입 속도를 줄이면 더 붓겠죠. 그래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잠근다가 맞습니다. 5번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가 아니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 준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 대상자의 손목이 부었을 때 즉시 조절기를 잠궈준다가 맞습니다. 15번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침상의 높이를 낮춘다. 2번 차가운 변기를 대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3번 대상자가 실수하면 주의를 준다. 4번 변이를 호소할 때 참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 5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정답은 5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침상의 높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는 게 아니라 올려준다. 2번 차가운 변기를 대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차가운 변기가 피부에 바로 닿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놀랄 수 있으며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서 변이가 감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변기를 대주는 것은 아닙니다. 3번 대상자가 실수하면 주의를 준다. 굉장히 부끄럽겠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4번 변이를 호소할 때 참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 참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가 정답입니다. 1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변기를 위치하게 한다. 2번 침대와 90도로 이동변기를 놓는다. 3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번 이동변기를 조절하여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5번 하체를 노출하여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은 4번 이동변기를 조절하여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지만 환자가 안정합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의 오른쪽, 지금 대상자가 오른쪽이 편마비예요. 그럼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쪽이 왼쪽입니다. 왼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번 침대와 90도로 90도가 아니라 30에서 45도 비스듬히 이동변기를 놓는다. 3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가 아니라 같게 한다. 5번 하체를 노출하여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하체를 노출하는 게 아니라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입니다. 따라서 4번 이동변기를 조절하여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17번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 2번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3번 기저귀의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넣는다. 4번 물티슈로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5번 가능하면 간이변기 사용을 시도해 본다. 정답은 2번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1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는 것은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3번 기저귀의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넣는다. 안으로 말아 넣었죠. 그러면은 기저귀의 깨끗한 면이 밖으로 보여야 됩니다. 4번 물티슈로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바로 채우면 안 되고요. 물기가 남아 있으니까 대상자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기저귀를 채웁니다. 5번 가능하면 간이변기 사용을 시도해 본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한테 간이변기를 시도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이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8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할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 2번 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3번 도뇨관이 막힌 경우 즉시 교체한다. 4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즉시 버린다. 5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은 1번 이동할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 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해도 되는 건데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3번 도뇨관이 막힌 경우 즉시 교체한다. 우리가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간호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4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즉시 버린다.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지 즉시 버리면 안 됩니다. 5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비워주는 게 아니라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아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꼬여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동할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가 맞습니다. 19번
대상자의 면도를 도울 때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턱에서 귀 밑 방향으로 면도한다. 2번 면도 날은 얼굴 피부와 직각을 유지하며 면도한다. 3번 주름진 피부를 위로 당기면서 면도한다.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대어준다. 5번 면도할 부위의 거품을 깨끗이 씻어낸 후 면도한다. 정답은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대어준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1번 턱 밑에서 귀 밑 방향으로 면도한다. 귀 밑에서 턱으로 면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면도 날은 얼굴 피부와 직각이 아니고 45도 정도 유지합니다. 3번 주름진 피부를 위로 당기면서가 아니라 아래로입니다. 아래. 5번 면도할 부위의 거품을 깨끗이 씻어낸 후, 깨끗이 씻어낸 게 아니라 거품을 낸 상태에서 면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대어준다가 맞습니다. 20번 목욕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둘러 목욕을 마친다. 2번 뜨거운 타올로 몸을 닦아준다. 3번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준다. 4번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겨준다. 5번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앉도록 한다. 정답은 3번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주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2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대상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양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2번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양쪽 다리로 밀며 올라간다. 3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 4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잡고 신호에 맞춰 올라간다. 5번 요양보호사가 침대 발 쪽에서 대상자의 두 다리를 밀며 올라간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왼쪽 편마비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냥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양쪽 손으로 잡고, 지금 이 문제는 왼쪽이 편마비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환자가 협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환자를 올라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